안녕하세요. 국가공인 FAT 2급 4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할 곽미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실무 이론 평가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가볼게요. 자, 결산일 현재 조달된 자금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고요. 자,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정확하게는 부채와 뭐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그렇죠. 자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결산일 현재 조달된 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와우, 이것도 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을 볼게요. 한번 결산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우, 여기서 매출액이 딱 걸렸네요. 자, 여러분 매출액은요. 뭐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4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요.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의 정기말 잔액과 단기초 잔액은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전기가 다음 연도에 기초 잔액이 되니까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상 거래를 물어봤죠, 여러분들. 자, 조심하실 건 뭐냐면 회계상 거래, 경제상 거래가 있고 회계상 거래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증감 변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처에 상품 2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죠, 여러분. 계약만 한 거예요. 실제 증감 변동은 있었나요? 없었죠. 자, 그래서 가는 아니고요. 종업원을 채용하고 연봉 2,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여러분 작성했대요. 자, 얘도요. 작성만 한 거지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와 나는 회계상 거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여러분들 다와 라가 되겠네요. 정답은 자, 불이웃 돕기 성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기부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현금이 나갔을 거예요. 대변에 현금이 나간 거래이기 때문에 다는 회계상 거래 맞고요. 현금의 시세액을 조사한 결과 현금 10,000원이 장부 금액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얘도 지금 현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증가와 감소가 있을 경우에만 우리는 회계상 거래로 본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원가죠.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는요. 당기순이익을 나오기까지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딴 거는 몰라도 이 I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제일 쓰는 방법인데 매액, 깜짝 놀라지 마세요. 매원은 무엇이죠? 매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계정 과목 넣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매액은 매출액, 매원은 매출 원가, 매총은요 매출 총이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요 지금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이거 지금 묻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갑니다. 보기 문제에서 총 매출액이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300만 원이 나왔죠. 그리고 매출을 했는데 여러분 나갔다가 입
들어왔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품이라고 부르죠. 물건이 뭐 잘못됐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순수한 매출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 되죠. 요렇게. 그래서 이 매출액에 대한 계산을 적어 놓을 거고요. 자, 문제를 쫙 봤더니 매출 총 이익이 주어졌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빨리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아이들 먼저 가져와서 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 총 이익 지금 얼마 나왔죠? 네,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그럼 여러분, 요거 구하기 쉽죠? 그리고 우리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들 뭐 가져가실 수 있죠? 계산기 가져가실 수 있죠. 그래서 계산기로 딱딱딱 두들기시면 정답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요거 계산하면 293만 원이 돼요, 여러분. 근데 나는 이 아이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또 슝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컬러풀하게 여러분들 만화가 나왔어요, 지금. 그죠? 제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림이 없어졌다가 나왔다가 그러네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짠!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재무상태표 관련 대화 중 잘못된 내용을 말한 사람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볼게요. 와, 혜주가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 또는 정상적 영업 주기 기준으로 유동과 1년, 비유동, 1년 초과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민중 가보도록 할게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엇하고 있는 말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현금화 시키기 빠른 것부터.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 제1등은 누군가요? 그렇죠. 누구죠, 여러분들? 현금이죠, 현금. 현금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한대요. 오, 혜주님 맞았고요. 민중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상계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계를 하는 순간 회계 담당자인 나는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는 정보 이용자들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절대 상계하시면 안 돼요. 상계하시면 안 되고 순액 있는 그대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태식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본은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자, 요거는 자본에 있는 멤버들, 그죠? 자본 항목들에 대한 설명이었었죠? 수정이도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태식이는 틀렸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다 맞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의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않는 거예요. 자, 정답을 딱 봤더니 느낌이 딱 와요, 여러분. 어우, 기부금 딱 나왔네요. 여러분,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누구와? 자산과 그 다음 부채, 그 다음 또 누구죠? 한 명 더 있는데, 그렇죠? 자본이죠. 이렇게 재무상태표는요, 자산, 부채, 자본의 항목들이 나와 있는 장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기부금은 뭐였죠, 여러분들? 비용이었죠. 자, 비용은 어디에 기록이 되나요? 그렇죠. 손익 계산서에 기록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또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와,
6번은 별표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3번 문제 있었죠, 여러분? 3번 문제랑 6번 문제는 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 6번은 제가 별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까지 계산을 하래요?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소매업을 가정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거 빨리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매액에서 뭘 빼나요? 매원을 뺍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매총이 나오죠, 여러분. 매총. 자, 아까까지 3번 문제에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갔었죠? 자, 2번 문제는요. 영업이익까지 구하셔야 돼요. 자, 매총에서요. 이번엔 뭘 뺄 거냐면 판관비를 뺄 거예요. 자, 판관비를 빼면 무슨 이익이 나오죠? 그렇지요.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자, 그러면 있는 숫자 거기다가 잘 넣기만 하면 돼요. 자,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나왔네요. 자, 매출액 80.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쥐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80만 원. 두 번째, 매출원가가 주어졌네요, 여러분. 자, 매출원가 얼마였었죠? 5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기로 뚝뚝뚝 두들기시면 일단 매출원가 30만 원 나올 거고요. 우린 거기서 무엇을 뺄 건가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쵸? 아, 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아는가? 그죠? 판관비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우실 때 우리는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들. 영업이익까지. 그럼 밑에도 한번 더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업이익에서 영업이랑 관련 있는, 자, 영업이랑 관련 있는 애들은 지금 다 계산이 됐잖아요. 그럼 영업이랑 관련 없는 영업 외 수익은 더할 거고요. 영업이랑 관련 없어요 하는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쓰고는 있지만 자,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영업 외의 비용을 빼면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뚝뚝뚝뚝뚝뚝. 그래서 법인세를 빼면 마지막에는 또 뭐가 돼요,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또 요게 자격 시험이 30점, 70점 해서 이론 실기 같이 60분 안에 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당기순이익을 구하시오. 이렇게까지는 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어디까지는 외우자? 그렇죠. 어디까지는 외우자? 영업이익까지는. 그럼 이제 다 왔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만 빼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들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실 줄 아시면 됩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기부금과 이자 비용은 어딘가요?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영업 외 비용 한 4개에서 5가지 정도 있어요. 그거만 딱 외워주시는 거야. 왜요? 그거만 뺀 나머지는 다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입력하시면 되죠? 우리가 얼마를? 5만 원을 여기다가 판관비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5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25만 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쓰셨죠? 요거 좀 정리해 놓고 저랑 뭐 할 거냐면 영업 외비용 4개에서 5개 정도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시험 문제 보세요. 지금도 몇 문제 출제됐어요? 2문제나 출제가 됐죠? 그래서 영업 외비용 이 아이들을 뺀 나머지 아이들은 다 뭘로 간주하시면 됩니까? 판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문제에서 나왔던 무슨 금과 기부금과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는데 또는
결산 때 평가를 했대요. 그런데 손실이 난 경우,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나 평가 손실도 어디에 해당한다?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재해손실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는 FAT 2급이니까 여러분들 한 4개 정도만 기억하시고 요 안에서 다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지금 6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 몇 요소. 와, 우리 회계 공부하면 여러분들 거래의 8요소 진짜 너무 많이 배우셨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상사는 세무상사에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대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보통예금으로. 자, 요거 잠깐 분개 한번 하려고 했더니 여기 써져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답지 잠깐 참조하겠습니다. 상품을 매출했대요. 그럼 대변에 무슨 매출? 상품 매출이죠. 자, 상품 매출은 수익의 발생입니다.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이죠, 여러분들? 대변에서 발생을 할 거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받았나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자, 보통예금은 계정 과목이 뭐죠?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쉽게 나왔네요.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게 중간에 잘려가지고 여러분들 잘 안 내려가네요. 짠.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상사는 본사 건물 벽면을 도색했대요, 여러분들. 자, 도색, 도장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건물 벽에 막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막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칠 다시 하는 걸 도장 또는 도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도색을 하고 관련 금액을 무슨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여러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 이때 회계 처리 시 적절한 계정 과목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수선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회계 처리를 수익적, 요거는 뭘로 처리하란 얘기죠? 비용으로 처리하란 얘기죠. 그럼 정답은 여러분들 쭉 스캔을 딱 했더니 수선을 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그럼 우리는 뭘로? 그렇죠. 수선비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요거만 나오면 좋겠지만 모두 나올 수 있어요. 자본적 지출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취득을 하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취득을 하고 수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슨적 지출, 수익적 지출. 두 번째는요. 그렇죠. 자본적 지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익적 지출은 뭘로 처리해라? 비용으로 처리해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익적 지출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약간 금액이 적은 저가의 아주 단순한 수선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능률 유지를 가져오는 그러나 자본적 지출은 여러분들 약간 금액이 고가예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라냐? 건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다시 설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우리 건물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리모델링을 그러면 금액이 좀 많이 투자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어떤 능률? 향상을 가져오는 그래서 금액이 조금 고가, 여기는 약간 저가, 단순한 수선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8번을요. 만약에 지금은 도색이니까 아닌데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러면 그때는 답이 몇 번이 될까요, 여러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때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옷 사입고 예쁘게 뭐 화장품 바르고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능률 유지만 가져온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머리에다가 자본적 지출을 막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어디에? 머리에. 능률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일단 수익적 지출이었기 때문에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9번은요. 일단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항공의 주식 관련 자료이다. 각 일자별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일자별로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3월 1일이고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100주를 7,000원에 취득하고, 자, 거래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 아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주식을 샀을 때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할 거예요. 단 조심하실 건 뭐냐면 영업 외비용 처리합니다. 우리 전산에서는 900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구로 써져 있는 계정 과목들은 영업 외비용입니다. 우리 아까 문제에서 이자 비용, 기부금 이런 것들도 영업 외비용 처리했었죠.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딱 문제를 봤을 때 요 액면 금액이 나오면 왠지 액면 금액을 써야 되나? 그죠? 액면 금액은 절대 쳐다보시면 안 돼요. 요 액면 금액은요, 누구 입장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쳐다봐야 될 금액이고요. 우리는 뭐만 신경 써라? 7,000원. 발행 금액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딱 봤더니 여러분들 1번이 일단 틀렸어요. 1번이. 왜 그러냐면 대변에 일단은 75만 원은 맞는데요. 그렇죠. 요 5만 원 우리 뭘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자산에 얹지 말고 뭘로 처리하자? 수수료 비용 처리하자. 몇 번대? 900번대. 900번대는 뭐라고요? 영업 외비용 처리하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또 1번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는 더 이상 풀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물론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빨리 우리는 실기 문제를 또 풀어야 되니까 답이 딱 나오면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고, 저랑은 수업 목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번 일자별로 분개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이고요. 세무의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얼마였대요, 여러분? 6,000원이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얼마 주고 사왔었어요? 기억나세요? 방금 했어, 방금. 그죠? 7,000원이었었죠, 여러분? 요 7,000원짜리가 얼마가 됐대요? 6,000원이 됐대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얼마가 지금 다운됐죠? 예, 1,000원이 지금 떨어졌어요, 주식이. 근데 저는 몇 주를 갖고 있었어요. 몇 주를? 그렇죠. 100주를.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10만 원만큼 나의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1번 단기 매매 증권을 일단 감소시킬게요. 왜요?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봤어요? 손실 봤죠?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나요? 평가했나요? 평가한 거죠. 평가한 거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0월 20 세무의 주식 50주를 우리 100주 취득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그랬다가 지금 몇 주를 처분했어요? 50주를 처분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100주 다 대변에다 넘기시면 안 되고 50주에 대한 것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0주 중에서 50주를 처분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건 우리가 전기에 기말에 6,000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50주 곱하기 6,000원으로 장부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5, 6에 30. 그래서 1번을 먼저, 대변을 먼저 저는 풀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5,000원밖에 못 받았어요. 원래는 6,000원 받아야 본전인데, 그잖아요, 여러분? 5,000원밖에 못 받았대요. 그래서 5, 25만 원.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 분개를 막 하다가 주식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일단 자산에 감소시키고 나는 현금으로 지금 얼마 받았어요? 25만 원 받았죠? 그러면 얘가 마지막 분개가 됩니다. 라스트.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차변과 대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죠. 근데 지금 어느 변이 부족해요? 차변이 부족해요. 얼마가요? 5만 원이요. 5만 원. 그런데 아까 거는 우리가 평가했는데 대한 손실이지만 지금은 뭐죠? 처분에 대한 손실이다. 그 뜻입니다. 되셨습니다. 자, 요 분개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자, 이제 마지막 분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2월 31일이고요.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의 공정가치는 한 주당 8,000원이었대요, 여러분. 와, 그러면 맨 처음에 얼마 있었어요? 100주 있었어요? 50주 처분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아이는 얼마였었죠, 여러분들? 50주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 50주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얼마에 맞춰놨어요? 그렇죠. 요 6,000원에 맞춰놨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가 됐대요? 8,000원이 됐대요. 그럼 또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려고 그래요. 그죠? 아까는 이렇게 1,000원이 다운됐지만 이번 연도에는요 2,000원이 업됐어요. 왜요? 6,000원에서 8,000원이 됐으니까. 대신 우리는 몇 주를 보유하고 있죠? 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5, 10만 원을 먼저 올려줄게요. 자산의 증가로 단기매매증권 올려주고 나머지는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뭘 받았어요? 우리가 이익이 됐죠. 평가 이익 1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 문제, 9번 문제를 진짜 오래 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영수증 매출전표가 나왔습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부 김대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화환을 구입했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적절한 계정 까먹은. 자, 여러분 여기서 답이 벌써 딱 나왔어요. 그죠? 영업부 김대리죠. 영업부. 우리 회사 직원이죠. 그러면 이거 다 뭘로 처리하죠? 계정 과목으로? 몇 번. 그죠? 복리후생비죠. 직원들한테 들어간 임원, 직원, 임직원에게 들어간 복지, 복리 모두 다 우리는 뭘로 회계 처리하나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10번까지 끝났어요, 여러분들.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11번 문제. 와, 여러분 11번 문제는요. 저는요. 별표를 3개. 부족한데 3개 가지고. 자, 11번 문제는 완전 중요한 문제죠. 한번 읽어볼게요. 항공상사는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서 뭐 한대요? 대손 처리하고자 한대요. 여러분 대손이 뭐냐면 거래처 사장님이 지금 거래처에서요 파산을 해가지고 회사가 망한 거예요. 나는 받을 돈 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뜯긴 거예요. 그거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받아요? 못 받아요? 돈을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없앨게요. 왜요? 이제 못 받게 됐으니까 자산에 감소해서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시고요. 상계로 해서. 자,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랬는데 대손 처리일 현재 외상 매출금에 대한 무슨 대손 충당금 잔액이 7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70만 원 나와 있는 거 요거네요. 정답. 제가 여기다가 썼는데 다시 요거 여러분들 지우고 여기다가 다시 써볼게요. 일단 대손 당했으니까 자산의 감소로 외상 매출금 줄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대손 충당금에 잔액이 있으면 그걸 먼저 갖다 쓰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회계 기준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대손 충당금이 뭐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채권 잔액에 매출 채권 잔액에 1% 또는 2% 뜯길 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 비용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신 분들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세요. 바구니에다가 나는 얼마 매출 채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만 원은 뜯길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비용으로 잡고 바구니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대손이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우린 이럴 줄 알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바구니에다가 매 결산 시점에 채권 잔액의 1% 또는 2% 정도를 이렇게 저금을 해놨죠. 그래서 그 아이를 먼저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대손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부족하죠, 여러분. 아니 지금 100만 원이 대손당했는데 70만 원은 어떻게 해결이 됐죠?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그죠? 부족시에는 우리 뭘로 갑니까?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11번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무 우리 문제 풀 때도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별표 3개 하시고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3개월 후에 결제하기로 했대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저랑 회계 처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계장치를 샀대요. 그러면 차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왜 차변에 썼어요, 여러분? 자산의 증가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쓰셔야겠죠. 자, 근데 돈이 없었어요. 100만 원 돈이 다 없어서 현금으로 일단 현금으로 얼마만 주고 40만 원은 딱 주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결제하기로 했대요. 여러분 이거 외상이죠, 그죠? 그런데 외상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외상 매입금 쓰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완전 중요한 거. 여러분 외상 매입금이 되려면 차변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상품이 와야 돼요. 상품이 와야지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올 수 있고요. 상품 이외에 다른 계정 과목이 왔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다 뭐죠? 그렇죠. 미지급금 60만 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12번 회계 처리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 해봤더니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쵸?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2번 미지급금 요렇게 회계 처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상에 개설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봤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뭘 아셔야 돼요? 현금이 뭐가 있는지, 현금성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 현금은요, 크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동전 1,000원짜리, 5,000원, 뭐 만원짜리 이렇게 그거를 통화라고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우리 예금 통장도 현금, 보통 예금 또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당좌 예금 다 현금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수표. 자, 여러분들 자기압 수표도 있을 거고 또 무슨 수표도 있죠? 당좌 수표도 있겠죠. 요렇게 현금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화, 그 다음에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그 다음에 각종 수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성 자산은 무엇일까요? 이 현금성 자산, 요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 현금성 자산은 여러분들 취득일로부터 요렇게만 쓸게요. 만기가 몇 개월 이내인,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에요.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금융상품이 또 뭐야?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3개월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금융상품을 그냥 쉽게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이 아이는 현금으로 전환되는 게 빠르겠죠. 1년 이내보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은행 상품들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되셨죠? 만약에 이게 3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예요. 그럼 우리 뭐로 배웠었죠, 여러분들? 단기 금융상품으로 배웠다. 그래서 계산을 쫙 해봤더니 일단은 실제 현금 잔액. 자, 여러분들 회계는요, 무조건 실제로 가셔야겠죠? 현금 맞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도 맞습니다. 자, 받으러 오면 여러분들 현금이 아니죠. 바로 현금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받으러 오면 어디로 들어가죠? 매출 채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31,000 얼마죠? 31,000원에다가 9,500원을 더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1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의 비품 취득 및 처분 관련 자료이다. 2020년 1월 1일에 회계 처리와 관련 없는 계정 과목을 물어봤네요.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자, 1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월 1일 날 비품 A를 30만 원에 취득했대요. 자, 계정 과목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는 일일이 다 번거롭지만 회계 처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차변에 뭐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 기계장치 산 게 아니라 비품을 샀었네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차변에 비품 30만 원이 될 것이고요.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 여러분들 우리가 봤더니 1월 1일, 저는 지금 요거랑 좀 착각을 했네요. 자, 요거래만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용하던 비품 A를 20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런데 이 비품은 처음에는 얼마였었어요? 그렇죠. 30만 원짜리를 지금 20만 원에 처분했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비품을 팔았으니까, 처분했으니까 얼마로? 30만 원짜리였겠죠. 장부상으로는 30만 원짜리로 없애주시고요. 자산의 감소. 저는 언제 받았어요?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외상이죠? 여기다가 또 외상 매출금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상 매출금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떨 때는 미지급금, 어떨 때는 외상 매입금, 어떨 때는 미수금, 어떨 때는 외상 매출금. 그거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변에 상품 매출이 있죠, 여러분. 상품 매출이 와야만 외상 매출금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약자로 외상출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무슨 말이냐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 와야지만 외상 매출금을 쓸 수 있고요. 상품 매출이 아닌 다른 계정 과목이 오면 100% 다 뭐예요?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그래서 일단 20만 원은요. 안 준대요. 안 준대요.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감가상각 누계액 개념이 나와요. 왜 이거를 주어졌냐면 여러분들 이 비품 A는 30만 원에 취득했지만 한 방에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산은요. 사용을 하면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쪼개야 돼요. 비용을. 배분을 해주셔야 돼요. 다행히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없고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래요. 그러면 30만 원짜리를 몇 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하라고요? 5년에 걸쳐서. 그럼 얼마예요, 금액? 6만 원이죠? 아우, 6만 원, 6만 원. 이렇게 해서 얼마? 5년 동안 비용을 나눠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6만 원은 분명히 언제 시점에 12월 31일 시점에 몇 년도? 2019년도 차변에 뭘로? 감가 상각비 6만 원. 대변에는요. 대변에는요. 약어로 쓰겠습니다. 감가 상각 누계액 감상누 얼마로? 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비품을 지금 팔았어요. 그럼 누구 없애주셔야 돼요? 자, 여기 해당 자산이 없어졌으면 얘 딸린 식구 누구 있죠? 자산의 차감 계정 감상누도 없애주셔야 돼요. 이렇게 감상누. 여기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6만 원이 되겠죠. 자,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어느 변이 지금 부족해요? 대변은 30만 원, 차변은 26만 원이죠? 그럼 얘가 라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면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차변이니까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지, 손실. 얼마? 4만 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기는 굉장히 쉬웠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고요. 다음 중 아래 항목과 관련한 결산 붕괴가 누락될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10월 1일 날 본사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나왔고 당기순이익을 나왔죠. 그럼 당기순이익 구하는 가장 러프하게 구하는 방식은 이 방법이죠. 수익에서 뭘 빼요? 비용을 빼요. 그러면 당기에 우리가 순수하게 번 돈,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익과 이익을 또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익은 뭐예요? 좀 없어 보이지만 번 돈,
이해만 하면 되지 뭐. 그죠? 자, 비용은 뭐예요? 저 돈을 벌기 위해 쓴 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익은 뭐예요? 이익은 남은 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이익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나한테 순수하게 남아있는 돈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다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올해 비용이죠. 그럼 나머지 9개월치는요. 내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떤 거야. 올해 다 잡은 거죠. 과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1년분이니까 12분의 몇 개월치? 9개월치. 요거 한 거만큼은 내년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9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90만 원 요거 계산하시면 90만 원이 나올 거고 비용을 너무 90만 원을 더 잡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과소로 잡히겠죠. 왜요? 비용을 과대로 잡아놨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여러분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저랑 일단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